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는 일찍 눈을 떴다. 여보, 프라스코비아 오시포브나. 오늘은 커피를 안 마실래? 아내는 기뻐하며 빵 한 덩이를 휙 던져주었다. 빵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자 그는 그 속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꽤 단단하네. 이게 대체 뭘까? 코다. 사기꾼의 술주정뱅이 같으니라고. 면도할 때 당신이 남의 코를 힘껏 잡아당긴다는 말을 이미 세 사람한테서나 들었어. 당신을 경찰에 고발해야겠어. 그는 이 코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면도를 하러 오는 8급 관리 코발로프의 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발사 야코블레비치는 헝겊에 싼 코를 이사키 예프스키 다리 밑에 슬쩍 떨어뜨렸다. 홀가분한 기분에 미소가 나왔다. 이봐, 거기 이리 좀 와봐. 마침 다리에 서 있던 경찰 한 명이 이발사를 불렀다. 경찰날이 안녕하십니까? 경찰날이고 뭐고, 자네 조금 전에 다리 위에 서서 무슨 짓을 했지? 사실대로 말해봐.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8급 관리 코발로프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늘 하는 버릇이었다. 거울을 집어들었다. 콧등 위에 여드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코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코발로프는 그의 위신과 품위를 높이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8급 관리라고 지칭하는 일은 없었으며 언제나 자신을 소령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어느 집 문 밖 개인용 마차가 한 대 멈춰서더니 정장 차림의 한 신사가 몸을 굽히고 뛰어내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소령 자신의 코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분 정도가 지나자 코, 즉 신사가 돌아왔다. 코 신사는 외모깃이 달린 모자로 보아 5급 관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 신사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마차는 카잔 성당 앞에서 멈추었다. 실례합니다만. 기도하는 코 신사 곁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왜 그러시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딱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코가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5급 관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를 내기 위해 찾아간 신문사의 광고 접수실 서기에게 코발로프가 말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신문에 낼 수는 없습니다. 코발로프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이 사건의 원인이 대령 부인인 포드 토시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코발로프가 자기 딸과 결혼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코발로프 역시 그녀의 딸에게 치근대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는 결혼에 관한 직접적인 대화만은 피해온 터였다. 대령 부인이 자기 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고 터놓고 제의하자 코발로프는 5년 정도 관리 생활을 더 하고 싶으며 그때는 자신이 42살이 될 것이므로 적당할 거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그 일에 대한 안갚음으로 대령 부인이 요술쟁이 노파를 시켜 자기 얼굴을 못쓰게 만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여기가 8급 관리 코발로프 시댁입니까? 그렇소.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이사키 예프스키 다리에서 만난 적이 바로 그 경찰이었다. 혹시 코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코를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놈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번 사건의 공범이 바로 보즈네센스키 거리에 살고 있는 이발사라는 겁니다. 그놈은 지금 유치장에 있죠. 확실히 코는 찾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제자리에 붙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만약 코가 붙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럴 수가. 코가 붙질 않아. 그는 이반에게 의사를 부르도록 했다. 의사는 같은 건물 2층의 제일 좋은 방에 살고 있었는데 풍채가 좋고 매일 아침 신선한 사과를 먹고 젊은 아내와 살고 있었으며 양치질 5가지나 되는 칫솔 사용을 거의 45분이나 하는 이반을 유난히 청결히 하는 사내였다. 이대로 그냥 두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군요. 이리저리 만져보던 의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의사는 코를 붙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하며
병 속에 보드카를 넣고 따뜻한 식초를 섞어 보관하면 나중에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너무 비싸게 부르지만 않으면 의사 자신이라도 살 수 있다고 했다. 안 돼. 안 돼. 무슨 말씀을? 코발로프가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의사는 돌아갔다. 의사를 돌려보내고 그녀가 자기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군말 없이 돌려줄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대령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마이너스 친애하는 알렉산드라 포드토시나 마이너스 부인, 당신이 부린 해괴한 마법 때문에 내 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장 내 코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부득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딸과 결혼할 의사는 전혀 없으니 꿈도 꾸지 마시오. 마이너스 플라톤 코발로프 드림 마이너스 코가 없어진 와중에도 코발로프는 허세를 부렸다. 무슨 마법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부인은 코발로프가 보낸 편지를 보고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트집을 잡으며 관심을 끄는구나 라고 착각하여 언제든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 세상에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도 있다. 5급 관리 행세를 하던 그 코가 코발로프 소령의 양볼 사이에 들어가 앉은 것이다. 그날은 4월 7일이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코가 제자리에 붙어 있었던 것이다. 코다. 이발사 야코블레비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먼저 묻겠는데 손은 깨끗한가? 깨끗합니다. 그럼 조심해서 면도해주게. 이것 봐. 이 봐. 조심해야 하네. 코에 손을 대지도 않고 면도를 하자니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반은 그럭저럭 난관을 헤쳐나가며 깨끗하게 면도를 끝냈다. 본 영상은 AI 자막이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